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광이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려다 휴대전화 검색을 당하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스 요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실내 응원전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광이나 방문 비자로 입국하려다 휴대전화 검색을 당하고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 외국인 남성이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미국에 서너 달 동안 체류하며 허가된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체류 중 현금을 받고 음식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CBP 심사관들은 2차 심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검색했고 배달앱 사용 기록과 수입 내역 등 미국 내 불법 취업 증거를 찾아내 즉시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CBP가 입국 심사 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색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미국 이민법상 관광과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무단 취업이나 불법 체류 의도가 발견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즉시 신속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비자 발급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미국에 수개월간 장기 체류한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심사관들의 집중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입국 문턱이 대폭 높아진 만큼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도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이민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의 엄격한 비자 규제 탓에 일부 본선 진출국 팬들의 입국이 막히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해외 축구 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미국의 입국 금지나 강화된 비자 규제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이란과 아이티, 세네갈 등은 자국팀이 본선에 올랐음에도 트럼프 정부가 관광 비자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미 영사 서비스가 중단된 이라크나 42개의 서류를 내고도 거절당한 요르단 팬들은 아예 발길을 돌렸습니다. 특히 유럽 등 선진국 국민은 이스타로 쉽게 입국하는 반면 그 외 국가들은 까다로운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해 비자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티켓은 피파가 팔았지만 입국은 미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비자가 월드컵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스 요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새 법을 시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KBTV 신용주 기자입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총괄 책임자가 뉴욕시에 대규모 아이스 요원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호먼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시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이민 단속 제한 법안에 대한 반발로 나왔습니다.
해당 법은 주와 지역법 집행기관이 민사 이민단속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연방당국이 이민단속 목적으로 주와 지역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민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관에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호먼은 이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신병을 확보하던 방식이 어려워졌다며 앞으로는 요원들이 지역사회로 직접 나가 체포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카운티 교도소 안에서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뉴욕주가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에서 요청 없이는 아이스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먼저 아이스 배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성인 2,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응답은 25%에 그쳤습니다. 반면 미국보다 더 나은 나라들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져 30세 미만 응답자의 44%가 미국보다 나은 나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실내 응원전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초대형 LED 스크린과 음향 시설을 갖춘 응원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 29m, 세로 6m. 교회 내부를 가득 채운 초대형 LED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월드컵 응원전이 열리는 주님의 영광교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LED 스크린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고 좌석수만 1,500석에 달합니다. 교회 측은 대형 화면과 함께 음향시설 역시 이번 응원전의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권투 경기장도 했었고 또 음악 콘서트장으로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음향적으로는 생생하게 스포츠 즐기시기에는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주님의 영광교회는 지난해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응원전에 적합한 관람 환경을 갖췄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그 시스템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간에 커브를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패노라믹하고 그 월드컵 사커 게임 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무더위나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경기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주차와 현장 안내 준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약 350에서 40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선착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이 꽉 찰 경우 도보로 5분 거리에 800대 가까이 수용 가능한 유료 대형 주차장도 있어 주차 고민 없이 편하게 응원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화랑단체 그룹에서 저희들 도와줘서 그 조스 파킹라이스라고 한 5분 거리인데 거기서 보실 분들을 다 인도해서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짜놨습니다. KBS 아메리카가 준비한 이번 응원전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미국 내 중계권자인 폭스 스포츠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공식 응원전입니다. 오는 11일과 18일, 24일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를 비롯해 대표팀이 진출하는 모든 경기를 이곳에서 함께 응원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응원전 입장은 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응원전에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실로 적대 행위를 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미 프로농구 경기를 직관하고 복귀하면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The pilots are fine, yeah. Nobody injured. We are going to issue a report tomorrow, but the pilots are fine, yeah. 이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헬기는 이란이 격추했다며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할 경우 이란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폭격을 감행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며 그걸 원하진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We'll have a signed document that's actually stronger than doing the bombing. What has proven to be a very powerful thing is the blockade. 이란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국 영토 근처에 있는 미군은 교전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영토 주변을 떠나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헬기 추락을 구실로 적대 행위를 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외교 언어를 선호하지만 다른 언어도 구사할 줄 안다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이란과의 협상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중간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8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을 공격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이란은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대형 먼지 구름이 주택가 건물들을 뒤덮었습니다. 해안가 건물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9일 오전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 틸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테러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전에 틸레시 전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독교 거주 지역 주민까지 대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 일시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헤즈볼라를 향한 타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란의 반응입니다. 이란군은 이번 틸의 공습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도 없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 중단 요구에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중단하면서 레바논 남부에 대한 적들의 침략이 계속되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은 일단 진정됐지만 레바논 전선에서의 교전이 이어지며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주리주에서 한 남성이 트럭 수납함에 4개월 동안 방치해둔 파워볼 복권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5만 달러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 2월 복권을 산 후 잊고 지내던 이 남성은 주유소 매장에서 우연히 복권을 스캔했다가 당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수년간 복권을 샀지만 이렇게 큰 당첨은 처음이라며 주유비도 결제했는데 기름도 안 넣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당첨금 일부를 가족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80대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자매 2명이 체포됐습니다. 샌디에이고 경찰은 지난 3월 유니버시티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접이식 소파 침대 틈에 낀 채 15시간 이상 방치됐던 81세 노모가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이 80대 노모 사인을 타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위험한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두 딸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랠리모드가 폭락세로 뒤집히는 요동침을 거치고도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한 건데요. 어제 나홀로 약세로 꺾였던 다우존스가 오늘은 유일하게 강세로 마감하며 전날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반면 5주 최저치로 밀린 내스닥과 S&P 500은 장중 각각 3%와 2% 넘게 폭락한 뒤 낙폭의 70%와 80% 이상을 회복하며 상태를 상당 부분 완화시켰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에 이어 금과 비트코인까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몰려온 패닉셀링은 반도체 관련주들과 가상화폐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초토화시키는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개장 초 자극됐던 매수 심리가 별다른 저항 없이 매도 심리에 불이 부는 쪽으로 전환되며 위기감은 가중됐고 장중 최대 23%까지 튀어오른 공포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수치를 뛰어넘어 9주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관련 소식으로 증폭됐던 불안감은 중반 이후 점차 진정됐고 매도 쪽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 역시 막판에 중립으로 돌아섰는데요. 내일과 모레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마감 후 오라클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